의식. 여러분, 의식이 대체 뭘까요? 이 지문 하나에, 정말 수천 년 동안 철학자며 과학자며 다들 매달려 왔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건요, 그 모든 생각을 그냥 확 뒤집어 버리는, 어쩌면 이 돌멩이, 이 바위한테도 의식이 있을 수 있다 라고 말하는 아주 도발적인 모델입니다.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죠. 자, 의식이 정확히 뭐야? 라고 누가 딱 물어보면 어떠세요? 대부분은 아마 말문이 턱 막힐 거예요. 사실 뭐 전문가들도 시원한 답을 내놓기 힘들어 하거든요. 우리가 매일, 매 순간 경험하는 건데도 말이죠. 그 실체를 설명하는 게 참,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이 미스터리를 한번 풀어보려고요. 오늘은 이런 순서로 진행해 볼게요. 먼저 우리가 의식에 대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에 질문을 던져볼 거고요. 그리고 좀 충격적일 수 있는데 의식 있는 바위라는 개념도 만나볼 겁니다. 그 다음엔 의식의 새로운 정의를 보고 양과 질이라는 두 가지 차원을 살펴본 뒤에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하나로 보여주는 의식의 지도를 펼쳐볼 겁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당혹스러운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건 우리가 의식에 대해 그냥 무심코 받아들여온 아주 오래된 가정을 한번 깨보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의식이라고 하면 인간이나 동물,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체한테만 있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해 보이죠. 근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모델에서는 바로 그 생각이 아주 큰, 우리가 쉽게 빠지는 논리적인 오류라고 딱 짚어냅니다. 아니, 왜 그게 오류일까요? 이유는 생각보다 굉장히 근본적인 곳에 있어요. 자, 보세요. 살아있든 아니든, 그게 사람이든 적이 있는 바위든,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결국 똑같은 기본 재료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바로 원자입니다. 그러니까 출발선이 똑같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모델의 진짜 핵심, 아주 파격적인 아이디어로 한번 넘어가 보죠. 모든 건 바로 이 원자 수준에서 시작됩니다. 이 모델의 기본 전제는요, 진짜 충격적일 만큼 간단해요. 바로 이거예요. 의식은 모든 물질 속에 존재한다. 심지어 바위에도. 와, 이 문장 잠시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가정 하나가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아예 바꿔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니, 바위한테 의식이 있다니? 이 말을 이해하려면 기존의 생각으론 안 되겠죠?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과학에 딱 기반을 둔 그런 의식의 정의가 필요해집니다. 이 모델이 내놓는 정의는 진짜 놀라울 정도로 명쾌해요. 바로 이겁니다. 의식이란 어떤 자극에 대해 조직체가 반응하는 능력이다. 여기서 키포인트는 조직체라는 단어예요. 이게 더 이상 뇌나 살아있는 생물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정의가 얼마나 강력한지 보려면 원자를 보면 딱 감이 와요. 자, 에너지 파동이라는 자극이 원자에 탁 하고 부딪힙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전자가 더 높은 궤도로 뿅 하고 뛰어오르는 반응을 보여요. 그러다가 자극이 사라지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면서 빛 알갱이, 즉 광자를 방출하죠. 자극, 반응, 방출. 이 모델에서는요, 바로 이게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형태의 의식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순한 원리가요, 주직이 점점 더 복잡해지면서 자연스럽게 확장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원자에서 박테리아, 그리고 동물, 인간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조직은 훨씬 더 정교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자극에 반응하게 되겠죠. 말 그대로 반응의 레퍼토리가 그냥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셈입니다. 자, 여기서 이 모델은 반응 능력이라는 개념을 한 걸음 더 파고들어요. 의식을 이해하는 두 가지 핵심적인 차원을 제시하는데요. 그게 바로 의식의 양과 의식의 질입니다. 자, 양은 뭐냐? 조직체가 반응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나 되느냐 하는 수에 대한 거고요. 질은 뭐냐? 조직체가 인지하고 반응할 수 있는 주파수의 범위에 대한 거예요. 이 두 가지, 즉 얼마나 다양하게 반응하느냐와 어떤 범위의 자극에 반응하느냐, 이걸 구분하는 게 이 모델의 진짜 핵심이에요. 먼저 양부터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이건 말 그대로 조직이 몇 가지 종류의 다른 반응을 할 수 있느냐, 그 수를 재는 거예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몸집이 크다고 양이 많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리적인 크기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오직 반응의 다양성만 보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인간은 박테리아랑은 비교도 안 될 만큼 높은 의식의 양을 갖고 있겠죠? 자, 그럼 이번엔 질은 어떨까요? 이건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이 비유를 들으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인간은요, 소리를 들을 때 약 20에서 2만 헤르츠 사이만 들을 수 있어요. 그 이상이나 이하는 못 듣죠. 빛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좁은 가시광선 영역만 볼 수 있잖아요. 의식의 질이 높다는 건 바로 이 인식의 창, 세상을 받아들이는 창이 훨씬 더 넓다는 걸 의미해요. 자, 이제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방금 우리가 본 두 가지 차원 있죠? 양과 질. 이 두 개를 함께 놓고 보면 정말 놀라운 그림이 그려집니다. 바로 모든 종류의 의식을 한눈에 딱 볼 수 있는 시각적인 모델, 말하자면 의식의 지도 같은 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 지도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맨 아래를 보면 가장 단순한 조직, 원자에서 시작하죠? 반응 종류인 양은 최소, 주파수 범위인 질은 아주 좁아요. 여기서 위로 쭉 올라가서 박테리아를 거쳐 인간까지 오면 양과 질 모두 어마어마하게 높아지는 게 보이죠? 근데 이 모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인간 너머에 아스트랄체나 절대계 같은 형이상학적인 개념까지 포함시켜서 의식의 전체 스펙트럼을 그리려고 하거든요. 와, 이건 진짜 상상력을 엄청나게 자극하는 도표 아닌가요? 결국 이 지도가 우리한테 말해주는 핵심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의식은 있다 없다 이렇게 켜고 끄는 스위치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원자에서부터 저 넘었다지 아주 거대하고 광대한 스펙트럼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의식에 대한 정말 새로운 관점을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그럼 다시 맨 처음에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에게 의식이란 대체 뭔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지도가 여러분 각자의 답을 찾는데 작은 힌트가 되었으면 좋겠네요.